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 지역사회의 이슈와 뉴스를 잇는 시사기획 이슈 있다의 윤상보입니다. 최근 교육계에서 안타까운 소식이 잇따라 전해지면서 교권 회복을 위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이 교육활동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호를 할 수 있는지 여러 방안들, 또 교육 관계자들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네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먼저 오경규 제주도 교육청 교육국장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자, 그리고 고희숙 제주도의회 교육의원께서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그리고 김현수 제주도 학모 총연합회장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어서 현경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제주 지부장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좀 굉장히 무거운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죠. 지난 4일이 공교육 멈춤의 날, 서희초 교사의 49제였었는데 제주에서도 추모 문화제가 열렸습니다. 현경윤 지부장님 다녀오셨죠? 네. 예. 어떤 취지로 이제 마련이 되는 행사입니까? 예, 그 1차 집회 한 5천 명 정도가 이제 시작을 했었고 9월 2일 7차 집회에는 이제 30만 명에 가까운 교사들이 모였었거든요. 그리고 9월 4일 이제 49제를 맞으면서 전국적인 이제 추모 행동 그리고 집회를 이어나가자라는 그래서 공교육 멈춤을 통해서 교육 공동체 회복을 하자라는 다짐을 했었고 제주에서도 이제 교육청 앞에서 그 추모 문화제를 열었습니다. 한 2,500여 분의 이제 교사와 시민분들이 이제 함께 해주셨고 제주도 아마 역사상 거의 처음 있는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많은 분들이 모이셨던 건 그만큼 이제 절박하고 이제 나의 일이다라는 그런 그 동일시 이런 인식이 있어서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그래서 굉장히 그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고 어떻든 이후에 뭔가를 이제 해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좀 갖는 시간이었습니다. 예. 저도 이런 사례를 본 적이 없어서 사실 어느 한 교원단체가 주축이 돼서 한 것이 아니고 교사들 자발적으로 이 행사가 좀 치러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다녀오셨을 텐데 사실 좀 걱정이 됐던 부분은 정부에서 이 추모의 날 행사를 공교육 멈춤의 날 행사를 불법행위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징계를 하겠다라는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이 됐었는데 나중에는 그 없었던 일로 하겠다라고 얘기가 됐던 모양이죠. 네네. 이 과정에서 좀 혼선도 있었던 것 같고 이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는 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일단은 지금 그 2,500명 가까운 2,000명이 훨씬 넘는 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그 문화제에 참여하신 것은 이제 지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나의 일일 수 있다. 예. 예, 그게 바로 나에게 적용될 수 있는 일이다라는 어떤 절실함이 선생님들께 있다고 저도 보여지는데요. 그런 절실함을 그 교육 당국이 잘 알고 예. 또 그 이제 돌아가신 선생님에 대한 추모의 어떤 분위기를 이해하고 지금 학교 현장이 무엇이 필요한가 하는 것들을 공감했다면 예. 징계나 이런 것들이 먼저 나오진 않았을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 선생님들의 분위기와 그날에 진행된 상황을 이제 보고 나중에 예. 결과적으로 어쨌든 징계를 철회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교육 현장을 더 이렇게 혼란스럽게 한 것이 아니었는가 하는 예. 부분에서는 상당히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 여론의 그 좀 눈치를 예. 본 것 같다는 거잖아요. 정부에서도 처음에 좀 강경했었는데 네. 교육청 차원에서는 사실은 좀 정부와 일선 교사들이 약간 대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아마 부담도 좀 있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교사분들께서 김광수 교육감도 참석을 해달라고 처음에 요청을 했었고, 근데 처음에 이제 안 가시는 줄 알았었는데 나중에 참석을 하셨더라고요. 네네. 어떻게 그 결정이 나오게 됐습니까? 그 처음 31일 날, 8월 31일 날 그 교육감님께서 그 교육활동 보호 대책을 발표하시면서 예. 기자들이 질문이 있었습니다. 9월 4일 날 추모 문화에 참석하실 건가요?라고 하는 물음이 있었는데 예. 그때 교육감님께서는 참석 여부는 당장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대신 참석을 못하더라도 당신 나름대로의 예. 추모 행사를, 추모 의식을 그런 마음을 갖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참석하는 교원들의 숫자가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 대다수 많은 선생님들이 행사에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겠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제시가 됐고, 그것들은 현장에서 우리의 소리를 들어달라는 예. 그런 뜻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였고요. 그리고 교육감님께 그 상황을 보고 드렸더니 예. 잠시 혼자 좀 생각을 좀 해보겠다. 예. 그리고 나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지금 현 지부장님도 계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좀 소통을 가졌습니다. 예. 처음부터 끝까지 참석하실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일부만이라도 참석을 하실 건지 해서 고민을 하시다가 교육감님께서 일부만이라도 행사에 참여를 해서 예. 선생님들의 얘기를 직접 듣고 싶다. 그리고 그날 우리 고유교님이나 우리 현 지부장님이나 다 저도 마찬가지로 거기 있었고 교육감님도 참석을 하셔서 그 많은 선생님들의 그 마음, 예. 억눌림에 대한 그러한 것들을 좀 확인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 저희들 교육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행정당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더 다가가야 되겠다. 예. 그런 생각을 했고, 교육감님께서도 더 현장의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하면 지원할 것인가 예. 그런 고민을 좀 하도록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마음으로 함께하겠다 정도의 네네. 취지였었는데, 왜냐하면 이제 교육부의 지침도 있었고 사실 교육부 수장으로서는 좀 부담스러운 면도 있는 거잖아요. 네. 교육청에서는. 근데 어쨌거나 마지막에 이제 참석하는 쪽으로 해서 그 교사들의 마음에 대해서 좀 공감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부분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날 예. 교육감님께서 현장에서 선생님들의 의견 예. 적극 반영해서 우리 공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예.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의지 표명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지금 대책 마련해 놓은 것에 예. 더 선생님들의 그 의견을 들어서 세밀하게 좀 보완하고 그렇게 현장에 이게 안착될 수 있도록 열심히 예, 노력을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세 분의 이야기는 이제 교육자의 입장에서 지금 이게 남의 일 같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공감대들이 많이 있었던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학부형들의 생각도 좀 여쭤보고 싶긴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이 마음은 공감하더라도 공교육을 멈추는 것이 맞느냐 이런 또 지적도 일부에서 있었던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학부모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하네요, 회장님. 지금 9월 4일 49제라는 이 선생님의 죽음에 대한 추모에 대한 행동에 대해서는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는 있고요. 예. 저희 제주도 이 공교육 멈춤의 날이긴 하지만 제주도 선생님들은 또 집회를 저녁 시간을 택하셨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이 시간까지 할애하시고 저녁에 가셨구나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요. 그리고 이번 계기로 교육청과 그리고 선생님들의 소통의 계기가 만들어져서 아이들의 안전한 그리고 행복한 교육이 되기를 저희들도 소망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사실 교육계에서는 문제들이 예전부터 지적되어 왔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이 죽음 이후에 그나마 이제 표면에 올라오게 됐고 여기에 대한 대책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교육부에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 방안을 발표를 했죠. 근데 여기서도 좀 논란이 됐던 몇 가지 사안들이 있어서 이 부분을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 활동을 침해한 학생이 발생할 경우 이걸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그 안이 나와서 근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왕설래가 많았던 것 같은데 현장에서 교사들이 더 우려했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서 이건 어떻게 좀 생각을 하셨습니까? 지부장님? 예, 통계도 이번에 보니까 나왔던데요. 예. 학교 폭력 이게 이제 가해 조치 사항이 이제 법으로 이제 개정이 되면서 실은 학교에 소송이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예. 이게 폭발적으로 늘었고 실은 학교라는 공간이 학생
들이 이제 그 이후 상급 학교에 진학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예. 그 상급 학교 진학할 때 생기부에 잘못 기재됐을 때 좋은 고시가 남게 되면 학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속상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송을 어쨌든 많이 하셨다고 보고 예. 역시 교권 침해 사항을 그렇게 해서 생기부에 기재하게 되면 똑같은 일이 저는 반복될 수 있다고 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 실은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 공간인데 예. 교육은 이제 뒷전이고 서로 이제 소송, 고발 이런 게 전면으로 등장하게 되면 예. 학교가 교육이 가능할까 이런 우려가 굉장히 크다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교사의 권한을 좀 확장시켜주는 차원에서 그리고 예방 차원에서의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그거보다 오히려 좀 소송이 더 남발될 것 같다는 말씀을 네네네. 하신 거잖아요. 우리나라 진학 현실 때문에. 네. 이 부분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예, 저도 적극 동감합니다. 그 학교가 지금 학교 폭력과 관련돼서 상당히 그 법을 이렇게 집행하는 예. 곳처럼 돼 버리면서 지금 가해자, 피해자 이렇게 나누고 또 학부모님들이 그것과 관련된 소송 또는 이게 상당히 민감한 것이 예. 아이들이 진로와 관련되어서 생활기록부에 기재되고 이런 부분들이 향후 진로에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는 걸 학부모님들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또 학부모님들이 이제 민원이나 예. 또 그거를 또 담당하는 선생님들의 상당히 많은 관련 서류 준비에 따른 어떤 업무 폭증 예. 이렇게 이어지고 이런 것들이 실은 지금의 여러 가지 상황들의 또 하나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활기록부 기재는 많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예. 그래서 교육부가 이 대책으로 내놓고는 있지만 여러 가지 안을 받아들이고는 있지만 현장의 자세한 상황을 반영하고 있지는 못하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실 교사분들께서 여러 불만을 표출하셨던 게 우리랑 대화를 너무 안 하고 대책을 만드는 거 아니냐. 네, 맞습니다. 그 결과물인 겁니까? 그러면은 현장에서도 그런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는 건가요? 네, 많이 나옵니다. 지난번 9월 2일 그 서울 집회에 30만 명이 모였는데 예. 그때 그 전국 현장교사 정책 TF 보고서라는 게 나왔습니다. 예. 한 300쪽이 좀 넘는 보고서를 이제 그 TF 위원들이 이제 발표를 하셨고 그 자료를 이제 국회와 교육부에 보내셨다고 했는데 그 내용에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교육부와 국회가 예. 이렇게 좀 세밀하게 좀 살폈으면 좋겠는데 이게 현장 교사들의 요구니까. 예, 예. 근데 그런 부분이 전혀 반영이 안 돼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많이 좀 안타깝고 속상한 마음이 좀 듭니다. 그럼 이건 누가 주도하는 겁니까? 어떤 분들의 아이디어로 이게 주도가 되는 건가요? TF 이제 그 초등 커뮤니티 인디스쿨이라는 곳이 있는데 예. 거기에서 이제 몇 분 선생님들이 정책 그 요구를 좀 제안을 해보자 해서 TF 팀을 이제 꾸렸고 예. 그 TF 팀 내에서 이제 질문과 여러 가지 형식을 담아서 전체 이제 선생님들에게 설문을 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예. 교육부의 정책이 좀 설익은 정책이라는 말씀이잖아요. 예, 예, 예. 현장의 목소리를. 예. 교육부 차원에서는 그럼 그 왜 교사들의 목소리는 안 듣고 이게 먼저 이런 대책들이 설익은 것들이 나오고 있는지에 대한 그 판단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글쎄요, 그 지난번 이조 교육부 장관이 예. 이 교총 회장단과 이제 면담을 한 이후에 예. 그런 내용들이 좀 일정 정도 반영이 됐다. 이게 저희 내에서는 좀 약간 그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듣긴 들었되 한쪽의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다는. 예. 예. 물론 이제 그건 추론입니다만은. 네, 그때 이제 당시 이제 교총에서 자체 설문을 했는데 생기부 기재에 대한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아서 예. 그렇게 이제 요구를 했다라는 이제 얘기를 했고 그게 좀 반영된 게 아닌가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한쪽의 문제만 해결한다고 다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어서 이번에 보니까 그 학부모들의 책임, 교육과 관련된 부분도 좀 얘기가 나왔었더라고요. 최종 반영은 안 된 것 같은데 일단 학부모의 책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학부모 교육도 먼저 실시를 하고 그 다음에 뭐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좀 논의가 됐었다고 하는데 학부형들께서도 아마 이 내용 보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 하셨을 것 같거든요. 어떠셨습니까? 네, 저희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선생님들이나 아이들을 위한 이런 교육부의 내용은 인정하고 받아들일 부분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학생부나 학생의 진로와 관계된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민감할 수 있고 저희가 생각하는 이 원인에 대한 분석이 먼저 필요한데 예. 네, 그거에 따른 법을 강화시키고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일에는 조금 더 소통이 되고 네, 적절한 방법으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에 이번에 그 교육감님께서 얘기하신 예방 저희 제주도는 예. 중요시 여기겠다라는 부분에 동감을 하고 있고 예. 네, 그 예방을 위해서라도 학부모들의 민원이 왜 생기고 있는지 예. 네, 원인 분석이 분명히 필요하고 그 예방이 먼저 되고 난 후에 예. 그거에 따른 법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지금 학폭과 관계돼서 모든 부모님들이 더욱더 전문화되고 있고 예. 그리고 변호사를 더욱 좋으신 분을 선임하고 아, 네, 예. 법적 대응을 하고 있어서 예. 네, 이런 아이들의 미래와 관계되는 이런 부분은 네, 조금씩 소통을 먼저 가지셨으면 왜냐하면 선생님들도 저희 이제 학교와의 소통이 필요할 거고 예. 네, 선생님들의 의견을 많이 존중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교육청과 교육부에서도 많이 예. 네, 반영을 하되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 학부모 매뉴얼이 없다고 저희는 계속 얘기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부모 매뉴얼이요. 역량 강화를 위해서 저희가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요. 단체에서 학부모가 알아야 되는 교육 정책이 있고 예. 네, 그리고 교육 정책에 따라서 이런 소통 매뉴얼이 있어야 되는데 예. 정확한 소통 매뉴얼이 없다 보니 학교 현장에서 부딪히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고 있고 잘 모르는 방법에서 저희가 알 수 있는 방법에 이 대응을 하다 보니 예. 정확한 매뉴얼로 접근을 해주시면 그에 따라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 그 같습니다. 시스템이 안 갖춰진 상태에서 자꾸 책임과 관련된 네. 부분, 교육과 관련된 부분을 얘기하니 이 네. 부분도 그러니까 취지에는 동감을 하더라도 이거 뭐 법적인 부분에서 들어가게 되면은 네. 그 부분은 학부형들께서도 좀 부담이 있다는 말씀이신 네. 거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으로 얘기 조금 넘겨보겠습니다. 그 학생 인권 조례가 이번에도 또 거론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학생 인권 조례로 대변되는 최근에 학생들의 인권 쪽으로만 너무 좀 강화되는 그런 추세다 보니 교권이 자꾸만 떨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좀 안타까운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교육청에서는 김광수 교육감께서는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생 인권 조례가 교육 활동 보호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독소 조항은 없다. 네. 예, 거기에 대한 인식은 있는데 책임은 조금 일부 좀 실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학생 인권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선생님들이 상당히 불안해했죠. 그런데 그것은 이미 상위법에 다 제시된 것을 예, 좀 세분화시켜 놓은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지금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6개 시도만 학생 인권 조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선생님들의 교육 활동을 침해하는 예, 그런 독소 조항을 담고 있다고 하는 것은 공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교육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 때문에 선생님들이 교육 활동을 침해받는다라고는 생각하기 어렵고 예, 부수적으로 거기에 부응하지 못하는 예. 행동을 하는 아이들이 있어서 문제지 그것을 뭐 전면 개정하거나 예. 이러한 것은 우리 교육당국에서 요구하기 어렵다. 단 아이들이 그 인권과 관련된 어떤 권한들, 예. 권리들은 많이 나열이 되어 있는데 책무와 관련된 책임과 관련된 것은 그냥 이렇게 묶어져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이들은 우리 권리는 이렇게 많은데 책임은 요거야. 분량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전체적으로 보면 권한도 있고 책무도 있고 예, 예. 다 있는데 아이들이 볼 때는 또 학부모님들이 볼 때는 선생님들이 볼 때는 권리만 많이 나열되고 예, 예. 책임은 적게 나열됐다는 예. 그런 오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혹시나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님이나 아이들이나 소통의 시간을 가지고 요 정도는 우리가 더 세분화시켜서 아이들의 책무를 예. 강화하자 하면 약간 개정하거나 예, 또 좀 보완하는 네네. 그 정도 수준은 모르겠지만 전적으로 이 학생 인권 조례를 전면 개정하자든지 예. 이러한 것은 좀 옳지 못하다.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그러니까 하고 상징적으로 있습니다. 책임만 조금 좀 언급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교육감의 말씀이 있었던 건 제가 기억이 네. 나는데 혹시 의원님께서도 여기에 대한 생각이 있으십니까? 예, 이제 우리 국장님께서 하신 말씀에 이제 많이 동감하고요. 예, 이 교육활동 보호 또는 교권이 상당히 많이 추락했다
하는 이야기는 지금 이제 서희초 선생님의 이 일이 있기 전부터 예. 실은 그 제가 의정활동 중에도 문제 제기를 했는데 예. 원래 스승의 날에 그 이제 여러 교원단체에서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교직을 이제 선택하겠다 다시 태어나도 예. 이렇게 만족도 여기 보면 상당히 많은 그 비율로 추락을 했고 그다음 교육 활동이 침해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학생 인권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상당히 많이 들렸던 얘기는 그게 불과 5월달, 6월달의 예. 이야기죠. 아동학대처벌법 이 얘기가 상당히 많이 있었고 학교가 상당히 힘들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제가 이제 의정활동 중에도 이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문제 제기를 했었고 근데 이제 서희초의 이 선생님 사망 사건이 이제 있고 나서 이 대책으로 나올 때 예. 아동인권 이제 학생인권 조례를 예, 예. 개정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이제 많이 나왔어요. 예. 그래서 과연 그것이 원인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실제 좀 동의하기가 좀 어렵고요. 예. 그 이후에 그럼 과연 학생인권 조례가 문제인가라는 것에서 이제 국회의원님들 중에도 예. 교권 침해의 통계 자료를 이제 발표한 것에 보면 학생인권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6곳이 과연 교육활동 침해가 많은가? 이거 아니라는 게 통계로 이미 제시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여러 가지 사회적 흐름상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소통을 통해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상황 자체가 교육 활동에 상당히 위기를 겪고 있는 이 상황 자체가 원인이 학생인권 조례는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책임을 하나 좀 돌리는 쪽으로 예,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걸까요? 아마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좀 그 교육 현장에 계신 분들의 의견을 여쭤봤고요. 예. 사실 교사분들께서는 구조적인 문제인데 이 아동학대 방지법 문제가 더 심각하다. 이것 때문에 교사분들께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좀 줄어든다라는 말씀을 하셨던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학생 인권의 문제가 아니고 예. 실은 아까 이제 고희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 처벌법의 문제가 실은 학교 현장에 굉장히 크게 다가옵니다. 어쨌든 학생들은 저희와 이제 같은 길을 걷는 이제 교육의 삼주체로서 예. 저희가 그 교사가 기본적으로 학생을 교육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 내 학생 인권에 대해서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과연 누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까 이런 좀 고민이 있습니다. 학교 교육의 목표는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거고 민주시민은 곧 인권을 중시해야 되는 부분이라 이게 있어서 이 부분은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학생 인권을 이제 어쨌든 이제 깎아내리면서 교권을 강조하는 이런 부분들은 저희는 어쨌든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고 예. 현재 학교 현장에서 아동복지법이나 아동학대 처벌법이 이 문제를 어떻게든 이제 법 개정을 통해서 예. 학교 현장에서 이제 선생님들이 겪는 이런 문제들을 좀 해소할 수 있어야 실제 문제가 좀 해결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항상 일부라고 얘기를 하는데 악성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께서 아동 학대라는 문제를 들고 나오면은 교사들이 방어 수단이 굉장히 좀 제약이 된다라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예. 뭐 가령 교실에서 어쨌든 뭐 이제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 뭐 예. 다른 친구를 이제 뭐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 수업 방해하거나 괴롭히는 학생, 이 학생에 대해서 뭐 너 이렇게 자꾸 그러면 저 뒤로 보낸다, 또는 뭐 교실 밖으로 내보낸다, 뭐 등등의 어떤 뭔가를 조처를 취했을 때, 예. 그 대부분이 다 그렇게 하진 않지만 일부 이제 부모님이 그것 때문에 선생님이 그런 행동과 말 때문에 우리 애가 정서적으로 학대를 당했다라고 해서 신고하면 예.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 마땅히 대응할 방법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변호권도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선생님들 실제 학교에서 생활 지도나 수업 그 교육 활동을 할 때 굉장히 어려움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고 실은 그래서 선생님들이 굉장히 방어적으로 수업을 할 수밖에 없어서 예. 그게 또 다른 방임이자 아동학대가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부분에 시스템적으로 어쨌든 개선이 되지 않으면 학교의 교육이 가능할까 이런 의문을 갖고 있는 선생님들도 많습니다. 네. 저 인터넷에서 온 글을 하나 봤었는데 좀 의미심장한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교사분이 쓰신 것 같은데 나는 민원이 없는 정말 훌륭한 교사다라고 제목을 쓰시면서
민원 문제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니 아무 민원이 없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럼 교사분들께서 이게 잘해서 쓴 글이 아니라 정말 자괴감에 쌓여서 쓴 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아동학대 처벌법과 관련해서 이제 국회에서 또 논의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련된 목소리가 좀 잘 반영되길 바라면서, 근데 학부모들께서도요, 이거 정말 일부의 그 악성 민원을 내는 학부모들 때문에 다른 모든 학부모들이 도매금처럼 넘어가는 것 같아서 그 부분도 굉장히 좀 부담스러우시겠어요? 네, 오늘 이 자리를 할 때 혹시 네, 제가 민원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다시 예. 하게 되더라고요. 저희는 우선 선생님이 이제 교사로서의 자긍심과 보람을 가졌으면 좋겠고 예. 아이들이 안전하고 이제 행복한 미래를 준비하는 공간으로서의 교육이 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아마 아이의 피해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비춰지면 아마 학부모님이 민원이 되는 것 같은데요. 어디 뭐 교육 현장이 아니더라도 행정 업무를 보는 기관에는 모두 민원이 있듯이 예. 아마 이게 정책이 제대로 된 매뉴얼이 아직은 학부모들한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없고, 그리고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 대응 방안이 전혀 안내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 아이들의 학부모로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판단이 되거나 예. 아이를 믿고 맡기는 신뢰하는 학교라는 공간에서 혹시나 이제 무관심으로 부모가 비춰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많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이제 자라나는 과정에서 예. 어쩌면 있을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조금 더 아까처럼 뭐 네, 처벌이 과해지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 이런 부분에 네, 아직은 학부모들이 대응할 수 있는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전혀 없다고 알겠습니다. 보일 정도로 예. 요즘은 심각해 그러니까 보입니다. 이게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선량한 교사들의 피해도 없어야겠지만 또 선량한 학부모들의 피해도 없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좀 공감대가 같이 이루어져서 정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대책적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대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도 나왔었고 이번에 그 이제 교육부의 내용을 근간으로 해서 또 교육청에서도 네. 대책을 대책을 내놨지 않습니까? 일단 국장님께서 주요 내용들을 한번 간략히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이번에 교육청에서 내놓은 정책들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 교권 보호와 교육 활동 예.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 세 가지 방안을 크게 이제 내놓은 상황입니다. 예. 처음에는 이제 교육 활동 침해 예방 지원, 사안 처리 지원,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회복하고 예. 학교로 복귀할 수 있는 그런 세 가지 영역으로 저희들이 이제 대책을 내놓았는데, 그 교육활동 침해 사안 처리는 예. 교육활동 보호센터를 좀 확대해서 예. 전문 인력도 배치하고 학교에서 교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면 전화 한 번 하면 그 업무 담당자로 하여금 모든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예. 선생님이 만약에 힘들어할 때는 정서적인 지원까지 그렇게 하는 방안. 그 다음에 법률이라든지 그 행정적인 지원도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일선 교사에게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그 도내에 아주 그 퇴직 교원인 예. 중에 상당한 노하우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분들을 활용해서 분쟁 조정이나 민원 대응이나 그 다음에 교원 역량을 강화하는 멘토링 사업을 좀 추진하면서 예. 상황에 맞게끔 좀 대처하도록 예.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교원이 어떤 일로 해서 소송이 걸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는 저희들이 그 1인당 500만 원 정도 예. 선생님께 이제 소송 비용으로 예. 지원을 하는 지원하고, 거군요. 예. 그거는 이제 2024년도에는 더 증액을 해서 하려고 하고 예.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 활동을 침해받은 선생님의 예. 회복을 위해서 그 교원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을 지금도 하고 있고, 그걸 좀 강화하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은 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해 드릴까 하는 것들은 예. 저희들이 더 현장의 소리를 들으면서 선생님들한테 필요한 게 뭔지 예. 이렇게
선생님들이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을 지원하려고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치매 예방과 관련해서는 좀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은 그 악성 민원, 극히 일부겠지만 악성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 통화 내용이 저장되는 예. 그런 전화기를 이제 우선 당장 시급한 학교부터 예. 지원하려고 하고 있고 점차적으로 모든 학교에 필요한 만큼 저희들이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 대응팀 운영인데요. 예. 선생님이 어떠한 그 악성 민원에 시달릴 때 그걸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방치하는 관리자 없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그런 악성 민원에 시달릴 때 예. 관리자에게 이런 힘듦이 있습니다라고 하면 바로 교감 교장 선생님이 그 민원인하고 상대를 해서 예. 민원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거기에서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는 이제 교육청으로 요청을 하면 예. 민원 대응팀을 꾸려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학부모로부터 업무 시간에 예. 그리고 방과 후에 민원 전화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생님들도 사생활이 보호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선생님들께 그 안심번호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예. 지금은 일부 학교에 원하는 학교만 하고 있지만 이것을 2024년도에는 전 학교로 예. 확대 운영해서 선생님들이 원하면 전부 안심 전화 서비스를 받을 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아까 우리 학부모님도 말씀하셨지만 예. 학부모 교육입니다. 꼭 학부모 교육이 민원을 일으키는 건 아니지만 그 중에 좀 과하게 예. 민원을 제기하는 학부모님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본인 입장에선 과한 민원인지 아닌지를 예, 잘 모르는 경우들이 모르죠. 있으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9월 1일 날 예. 그 전담 변호사님을 이제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닿을 때마다 변호사님으로 하여금 예. 교육을 하게 하고 그다음 또 하나 제가 또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우리 그 각 학교마다 학부모님 대표들이 있습니다. 학부모 회장님도 계시고 운영위원장님도 계시고 이러한 분들에게 우리 교육청의 교권 관련 여러 가지 정책들을 이제 소상하게 안내를 하고 그분들로 하여금 진짜 스스로의 자정 노력을 좀 하자. 예, 예. 예, 그렇게 하는 것도 저희들이 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예, 마무리 좀 해주시죠. 예, 예. 그 학교 현장에 지금 학부모님들이 와서 상담을 할 때 예.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 학교는 학교가 요청할 경우에는 CCTV라도 설치를 해서 예. 상담 내용을 전부 녹화하게 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나중에 대응도 하도록 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학교에 공간이 마련되고 예. 요구하는 학교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구해야만 지원을 할 수가 있는 근데 건가요? 그게 다음은 안 되나요? 그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요. 예.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저희들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현장에서 구성원들이 우리 이거 해달라고 하면 예. 저희들은 전부 수용하도록 그렇게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학교 구성원들도 이 설치에 좀 부담을 느낄 수도 있겠네요. 예, 그런 그렇습니다. 법이 있다면. 네. 자, 제가 그 교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가장 좀 안타깝게 들었던 말이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너무 외롭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보호해주지 못하고 있고 내가 모든 걸 혼자서 해결해야 된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좀 대책들이 나온 건데 현장의 교사들께서는 이 대책을 보시고 교육부와 또 교육청에 그 대책들이 나왔는데 교사분들께서는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지 부장님. 일단 요구에 대해서 상당 부분 일단 반영이 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예. 다만 일단 가장 크게 우려되는 지점은 일단 그 정책이라고 하면 저희는 그 인력과 예산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뭐 변호사를 이제 한 분 채용하셨다고 했는데 예. 실은 제주도교청의 변호사가 교권 침해 담당 변호사가 실은 한 분이었고 그 분도 이제 휴직 중이었습니다. 이번에 몇 분 채용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예. 실제 관련해서 변호사가 이제 법률 상담, 뭐 소송 대리 등등 여러 가지 업무를 맡아서 해야 된다고 하면
굉장히 여러 분이 채용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모든 일을 다 직접 상담할 수 없기 때문에 관련한 상담 인력도 또한 재배치가 돼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번 9월 인사에서 그 굉장히 많은 장학사가 새로 채용이 됐고 인력이 새로 이제 배치가 됐는데 이런 부분이 반영된 인력 배치의 모습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저는 가장 큰 이제 정책 이행이 과연 가능할까 이런 예. 의문이 좀 드는 부분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예산이 저는 교육청 예산이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다른 얘기로 하면 2학기 그 1학기 했던 정서지원 강사를 2학기에는 보내지 않겠다.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지금도 예산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학교 수요를 조사해서 어떤 방법을 좀 만들어서 지원하겠다. 이렇게 애둘러 이제 표현했다라는 게 실은 예산이 없다라는 저는 이제 반증이라고 좀 생각이 되지고 이런 인력과 예산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나 계획 없이 하는 정책은 실은 문서상의 정책이 될 수밖에 없어서 이런 부분이 저는 가장 큰 좀 걱정이고 이게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예. 어떻게 될까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집니다. 그리고 아까 그 민원 대응팀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그게 뭐 교감 선생님이 됐든 행정실장이 됐든 학교에 이제 특히 큰 학교는 엄청나게 많은 전화가 오거든요. 예. 뭐 대부분 뭐 항의성 전화는 아니겠지만 단순 문의 전화도 엄청나게 많이 옵니다. 근데 그분들이 그 전화를 일일이 다 받을 수 없어요. 전화만 받으면 하루 종일 뭐 다 가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번에 교육부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전국 정책 그 TF 보고서에도 그런 내용이 있는데 챗봇을 활용해서 단순 문의는 챗봇 응답 시스템을 갖도록 하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민원법에 보면 모든 민원은 문서로 일단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도교육청이 지금 홈페이지 보면 그런 식으로 돼 있던데 뭐 정책 제안이나 민원이나 이런 것들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받고 예. 거기에서 이제 대답을 하거나 대면으로서 응답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좀 개발을 해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현장에서 교감 선생님이든 행정실장이든 교장 선생님이든 기본적인 어쨌든 이게 그 업무를 덜 수 있어서 예. 효과적으로 민원 응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안심번호 같은 경우에 현재 올해 99개 교회에서 실시하고 있거든요. 근데 교육청에서 이걸 피드백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가 일단 파악한 바로는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쓰고 있지 그래요? 않다. 그런데 이걸 내년에 전면적으로 확대하겠다고 해서 좀 그러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런 자신감을 보일까? 예. 그러니까 어쨌든 안심번호가 예산이 어느 정도 드는지 모르겠지만 예산이 분명 듭니다. 그리고 했을 때 선생님들이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되면 아무도 사용 안 할 텐데 그러면 예산은 기껏 활용해서 예산은 드렸는데 실효성은 없고 그러면 그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될까?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잠깐만요. 일단 그 안심번호는 네. 저희가 뉴스를 좀 살펴보다 보면은 교사들의 만족도가 높아서 더 확대하겠다는 내용들이 좀 있었는데 네. 실제로 교사분들께서 만족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는 네. 말씀이십니까? 설문도 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어디서 그래서 만족도가 높다라고 판단하셨는지 좀 근거가 좀 이게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잠깐만 그럼 대답을 듣고 예, 나서 예. 이야기 나눠볼까요? 아까 그 정서지원 강사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3월에 조직 개편이 되면서 정서복지과가 새로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정서지원 강사비는 한 부서에서 이제 책정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부서가 2개 합쳐지다 보니까 예산이 이제 비슷한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1학기 때 서귀포 시내 학교 한 학교, 제주 시내 학교 한 학교를 갔더니 정서지원 강사가 꼭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또 교육청에 들어와서 정서지원 강사와 관련해서 예산이 있다면 이걸 전부 쓰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관련 부서에 요청을 했고 관련 부서에서는 우리 복지 예산에서 그거를 다시 쓸 수 있도록 이제 풀어서 모든 학교에 안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학기에 마무리하려고 했던 그 사업이 학교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인력 배치와 관련해서는 솔직히 이 서희초 사건이 나서 우리 지금 그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된 이게 이슈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9월 인사는 이미 7월에 작업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인사는 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서 2, 3일 내에 할 수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꼭 필요한 인사라고 저희들이 생각은 합니다. 인력이 투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그러지 못한 것은 인사는 이미 이루어져 있었던 상황이어서 지금 9월에 배정을 하지 못했지만 저희들이 청에 돌아가면 충분하게 관련 부서끼리 협의를 하고 예.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그쪽에 인력을 배치하도록 그렇게 고민을 하겠습니다. 자, 저기, 그다음에 이거를 제가 좀 대신 그냥 압축해서 여쭤보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지부장님 말씀 중에 그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들 네네. 상당 부분이 사실 비용과 관련된 문제였었는데 예. 이게 교육청 예산이 과연 이제 그걸 받쳐줄 수 있느냐. 그다음에 내년에는 지금 정부 예산 자체가 줄어들 거라는 지금 전망이 예. 나오고 있는데 좀 가능할지 그 부분에 걱정의 목소리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네, 지금 교육감님도 지금 이제 저희들이 9월, 10월 되면 이제 예산 기초 작업을 해야 되는데 예. 하신 말씀이 아이들의 직접 교육 활동비에는 전 이거 깎아서는 안 손대지 된다. 마라. 예, 애들이 교육에 직접 투입되는 예산은 절대 깎아서는 안 된다. 예. 양질의 교육을 실현하려면 그만큼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교육 활동비에는 예산이 전체적인 예산이 감축되더라도 어떠한 경우라도 그것은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선생님들의 교육 환경을 좀 바꿔주는 것, 예. 힘들면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예산을 좀 반영해 가서 올해보다는 내년에 조금이라도 더 선생님들이 편안한 환경 속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제가 의원님께 하나 좀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는데 네네. 그 직전에 교감이셨었죠. 네, 맞습니다. 지금 대책 중에 하나가 그 학교로 오는 민원 전화에 대해서 교사분들이 직접 대응하지 않게 하고 교장, 교감 그리고 이제 그 행정 쪽 관련해서 한 5분 정도의 그 대응팀이 좀 운영을 하겠다고 하는데 당장 교육공무직에서 한번 반발을 했었죠. 이게 잘못하면 우리가 이제 욕바지가 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게 폭탄 돌려막기 아니냐라는 인식이 있는 것 같은데 그 교장, 교감 그다음에 행정 쪽 관련된 분들께서는 지금 민원 전화가 그쪽으로 옮겨지게 된다면 일단 방향을 트는 건데 업무에 대한 부담은 없겠습니까? 업무의 부담 당연히 있죠. 이게 왜냐하면 돌려막기라는 얘기가 사실 있긴 있어요. 예. 뭐 업무의 부담이 당연히 있고, 근데 그 민원이라고 하는 것이 예. 이제 우리 학교 현장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 민원이 이제 담임 선생님 선에서 이제 답변을 해야 되는 것이 있고, 예. 그다음 학교 전체적인 입장에서 이제 교감이나 교장이 이렇게 답변을 해야 되는 것이 있고, 또 선생님이 이제 학생 교육 활동과 관련돼서 어려움을 호소해서 이제 지원으로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책임성 있게 답변을 해야 되는 것이 있고 예. 그래서 업무의 부담도 부담이지만 그 세심하게 어떤 것들을 이제 단순히 안내를 할 문제인지 아니면 책임성을 갖고 답변을 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조금 세부적인 어떤 접근이 필요하다. 분류와 관련해서 예,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좀 네. 걱정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네네. 자, 지금 일단 대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뭐 교육 주체 한 축이 학부모분들이시잖아요. 학부모들께서는 지금 정부에서 나오는 방안들 또 교육청에서 내놓은 그 대책에 대해서는 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이제 전체적으로도 한번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만. 네, 저희는 우선 각 주체의 인권은 당연히 중요하게 여기고, 예. 네, 이런 거와 관련된 법은 당연히 개정되고 다시 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지금 학교 현장에서의 모든 부담을 다 떠안기보다는 지금 오늘 제가 교육청 홈페이지를 좀 많이 들여다봤는데 예. 홈페이지 안에도 민원에 대한 달마다의 그 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학부모님들이 보면 학교 현장과 소통이 안 될 때는 교육청으로도 요즘은 많이 소통하고 있어서 예. 교육청 민원을 조금 학교 현장과 관련된 부분을 살펴봐 주셔도 네, 그 내용을 좀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예. 그리고 지금 저희 그 학교과정 설명회가 항상 연초에 열리는데 그때 오셔서 교육활동 보호에 관련된 내용을 좀 전달해 주셔도 예, 이거는 모든 학교에 꼭 3월 입학식과 관련돼서 열리는 예. 그런 설명회이기 때문에 그때 와서 꼭 전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도 있고 저희 이제 학부모 단체가 선생님을 응원합니다라는 메시지를 지난번 서유초 선생님의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했는데 그냥 사회가 다 지금은
선생님들도 이제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응원하는 메시지의 이 교육 활동이 조금 더 확대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을 오늘 제일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선생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예. 그리고 아이들을 이제 학교에서 부모라고 얘기하는 저희 선생님들을 많이 챙겨주시면 아이들도 더욱 행복한 교육 환경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학부모들도 많이 배우고 예. 책임을 나눠 가질 수 있는 그런 분담하는 이런 사회 분위기로 얘기를 해주시면 이제 많은 예. 도움을 드리려고 협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느끼는 것이 학부형들께서 요즘 말씀을 좀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민원이라는 것이 좀 의미가 부정적인 뉘앙스가 좀 많이 포함이 되는데, 사실 학부형들께서 아이들 자식 걱정에 이제 선생님과 얘기를 하고 싶어도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악성 민원이 되는 것이 아니냐, 아까 그 좀 취지의 말씀도 하셨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조심하는 부분은 제가 좀 느꼈습니다. 근데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나 하신 것 같은데, 여러 문제점이 생기는 것 중에 가장 큰 원인이 소통이잖아요. 지금 선생님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그리고 학부형들께서 느끼고 있는 문제의식,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갖고 있는 문제의식, 이런 것들이 소통을 통해서 좀 해결의 방향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제도나 절차가 있나,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 교사분들은 이제 본인들께서 뭔가 문제점이 있을 때 이걸 문제 제기를 하고 좀 풀어나갈 수 있는 소통이 좀 잘 되고 있다고 보시는지 좀 궁금하네요.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지금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학교 내에서 그러니까 그 어떤 반을 맡느냐, 예. 그리고 어떤 학부모를 만나느냐, 어떤 교장 교감 선생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일련이 달라지니까, 그래서 뭐 이제 선택에 굉장히 그 선생님 민감해하십니다. 이게 예. 뽑기운, 그런 이제 운에 의해서 맡겨지는 모습이 굉장히 이제 무기력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자괴감도 되게 많이 느끼기도 하고, 근데 옆에 그런 선생님이 계시면 옆에서 마음으로는 뭔가 돕고 싶고 하긴 한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옆에서 나도 어쨌든 힘드니까. 그런 부분이 어쩌면 지금의 문제를 키웠지 않나. 예. 근데 몇 분 교장 선생님들이나 그 대다수 학부모님들은 잘 도와주세요. 예, 근데 이게 선의에만 기댈 수 있는 건 아니죠. 네, 그렇죠. 예. 예. 그러면은 그 과정에, 소통의 과정에 좀 만들어 주셔야 될 분들이 아마 교육청과 또 교육의회가 아닐까 싶은데, 이 네.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의견이 있으시다면 좀 마무리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제 질문하신 소통 시스템 예. 관련한 부분 먼저, 그것보다 먼저 예. 이제 대책과 관련돼서 우리가 한 가지 좀 놓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이제 의정활동 중에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돼서 살펴보면서 깜짝 놀랐던 점은요. 교육청의 교육활동에 이게 교권 침해되었다라고 신고한 건수가 1년간 거의 30건입니다. 이제 요청을 했을 때. 그런데 지금 얼마 전에 이제 한 달쯤 됐나요? 이제 교원단체에서 선생님들께 설문을 해서 예. 교육활동 침해를 받아본 적이 있냐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정교주에서 하신 거 말씀이시군요. 예, 했을 때는 95%가 넘는 거의 98%의 선생님들이 응답자 중에 나는 침해를 받아봤다. 예, 예.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그럼 그 차이는 어디에 있는가? 제가 봤을 때는 교육이라는 특수성을 우리는 늘 이제 감안하고 봐야 예, 된다. 선생님들은 교육활동이 침해됐다고 신고하기까지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잘 못했다고 했을 때 예. 학부모와의 관계, 아이와의 관계, 이 이후에 미칠 영향, 그리고 이게 나의 잘못이 아닌가,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예, 아닌가 예. 등등 여러 가지가 작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대책들을 교육청에서 마련할 때 지금도 물론 그 원칙을 이제 말씀하고 계시지만 적극적으로 현장을 들여다보셔야 된다. 현장의 일상적인 문화와 현장의 일상적인 상황들을 모니터링하고 들여다보셔야 된다. 통계로 보이지 않는 많은 예. 것들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의 상황은 어제 우리 교육발전연구회에서 의회에서 토론을 했는데 한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상태다. 학교 현장은. 예, 예. 지금의 이런 상황을 그런 마음으로 들여다보시고 예산이나 인력이나 이런 것들을 투입하셔야 된다.
이런 알겠습니다. 상황을 좀 감안하시고 예. 학교 내의 그 법과 제도로 지금 어려운 학교 내의 소통의 문화를 만드는 것은 학교 구성원들의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또 별도로 교육청과 또 우리 교원단체와 의회와의 노력이 더욱더 앞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어느덧 시간이 다 돼서 교육 관련된 얘기는 사실 우리 아이들과 관련된 이야기라서 참 할 얘기들이 많은데 조금 압축적으로 진행을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요구사항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소통과 관련된 의지도 밝혀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대화가 이루어지면서 우리 학교 안에서의 구성원들이 좀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라는 공간이 불행이라는 단어와 좀 연관이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좀 많은 토의를 통해서 좋은 방안들 많이 마련해 주시길 바라면서 네 분과는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죠. 네 분 오늘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 우리가 교육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단어가 바로 우리, 공동체라는 단어입니다. 아이들의 성장을 돕는 교육에 있어서 교사 한 사람이 아닌 부모와 지역사회까지 그 역할과 책임이 모두에게 있다는 뜻일 텐데 이 교권 회복이 아닌 교육 회복을 위한 논의로 교육 공동체가 더 단단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사회의 이슈와 뉴스를 잇는 이슈 있다 시간,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